딸의 이름으로 다시 엮이려는 강소연 믿었던 오천수의 흔들림에 배신감 느낀 문미순. 문미순은 이대로 오천수에게 실망하고 떠나갈까요? 나 영주 아빠야. 내 딸 끝까지 책임져. 믿어도 돼? 믿어. 딸 미래가 걸린 문제야. 내가 헛소리 하겠어? 오천수의 말은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문 밖에서 남몰래 들은 문미순의 가슴 한쪽은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전 강소연이 문미순에게 술도가에서 만나자고 할 때부터 어쩐지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순순히 술도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주한 모습이 오천수와 강소연이 껴안고 있는 모습이라니. 강소연은 딸을 핑계로 흐느끼며 오천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둘의 모습을 본 문미수는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영주라는 연결고리가 있구나. 어쩌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건 나인지도 몰라. 문미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마주친 마광숙이 문미순에게 말했습니다. 미순씨, 여긴 웬일이에요? 천수 도련님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왜 벌써 가요? 들어가지 않고. 문미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온 손님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전 이만 가볼게요. 마광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문미순을 바라보다 술도가 안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강소연이 오천수의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마광숙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두 사람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천수는 화들짝 놀라 강소연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형수님. 마광숙은 분노를 꾹 참고 오천수에게 말했습니다. 천수 도련님, 잠깐 나 좀 봐요. 술도가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천수 도련님, 아까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해하실 만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영주 엄마가 영주 학비로 걱정이 많길래 이혼하더라도 영주는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말해줬을 뿐이에요. 단지 그뿐이에요? 영주를 핑계로 혹시나 영주 엄마한테 미련이 남은 건 아니고요? 그럴 리가요. 저는 이제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아무 감정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영주 문제로 상의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하지만 위로를 하더라도 안아주는 일은 삼가야 하지 않겠어요? 더구나 천수 도련님은 미순씨랑 만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실 아까 술도가 앞에서 미순씨랑 마주쳤어요. 네, 미순이가 여기 왔었어요? 두 사람 껴안고 있는 모습 미순씨가 보고 그냥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오해할 만 상황이었는데 미순씨는 오죽했겠어요? 천수 도련님, 미순씨 헷갈리지 않게 행동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얼른 미순씨한테 연락해봐요. 신경 쓰이게 해드려 죄송해요. 형수님, 저 그럼 잠깐 미순이한테 갔다 올게요. 편의점을 가면서 미순에게 전화해봤지만 미순은 천수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순은 편의점에 없었습니다. 천수가 편의점을 두리번거리자 알바생이 오천수를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혹시 사장님은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사장님, 몸이 안 좋으시다고 먼저 들어가셨어요. 오천수는 문미순의 집에도 찾아가 벨을 눌렀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미순에게 몇 번이나 연락해봤지만 메신저 답장도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재중 전화를 몇 통이나 남겼지만 다시 연락 오지 않았습니다. 오천수는 문미순이 걱정됐고 연락이 닿지 않아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천수는 다시 문미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천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미순의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미순아, 잠깐 문 좀 열어봐. 할 말이 있어. 미순아. 문미순의 옆집에서 사람이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좀 해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죄송합니다. 오천수가 사과하고 있는데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문미수는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오천수를 한동안 쳐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잠깐 들어와. 오천수만 바라보면 웃으면서 무조건적인 지지와 격려를 해주던 예전의 문미순이 아니었습니다. 문미수는 오천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천수는 문득 이대로 문미순을 놓치게 될까봐 미친 듯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순아, 아까 술도가에 왔었다며. 그럼 혹시 영주 엄마랑 같이 있는 거 다 봤어? 그래. 강소연 씨가 나보고 술도가에서 만나자고 하길래 가봤더니 너랑 그러고 있을 줄은 몰랐지. 뭐, 영주 엄마가 너보고 술도가에서 만나자고 했었다고? 오천수는 그제야 강소연의 계략에 넘어간 걸 눈치챘습니다. 갑자기 영주 문제로 걱정된다며 흐느끼길래 잠깐 달려준 것뿐인데 아무래도 영주 엄마가 너랑 나를 이간질시키기 위해 그런 짓을 벌인 것 같다. 미순이 네가 오해할 만한 상황인 거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나 영주 엄마한테 아무 미련도 마음도 안 남았어. 문미순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네가 잘 해결할 거라 믿고 기다리자고 마음 먹었는데 내가 간과한 게 있었어. 너와 강소연 사이에는 영주가 있다는 걸. 두 사람이 헤어져도 언제든 영주의 문제로 두 사람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란 걸. 천수는 말을 잇지
잊지 못했습니다. 내 애매한 행동으로 널 상처 주고 맘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속다니. 게다가 너한테까지 상처를 줬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정말 오해야. 미순아. 알았어. 오늘은 이만 가보는 게 좋겠어. 미순의 말에 천수는 주머니에 늘 가지고 다니며 차마 꺼내지 못했던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천수도 자신의 충동적인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확신을 주지 못한 것 같아. 미순아, 이제 내 마음속에는 너뿐이야. 믿어줘. 우리 결혼하자. 미순은 상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반지 강소연 씨가 당신 어깨에 얼굴 묻기 전에 받았어야 했어. 천수는 처음으로 무엇도 변명할 수 없는 침묵에 갇혔습니다. 항상 웃어주기만 했던 문미순이 처음으로 오천수에게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계가 뭔데? 천수 네게 완전히 이혼하고 오지 않는 이상 우린 불륜을 저지른 사이일 뿐이야.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그리고 프로포즈는 네가 완전히 강소연과 정리한 뒤 하는 게 맞지 않아? 지금 프로포즈 한다고 해서 강소연이랑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수로 미래를 약속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충동적으로 프로포즈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이내 문미순이 쓰러지듯 흐느꼈습니다. 오천수는 그런 문미순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울지마. 미순아. 내가 다 무능해서 그래. 못난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맘고생하다니. 정말 미안하다. 네 말이 맞아. 강소연과 완전히 끝내고 올게. 오천수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습니다. 강소연이 이혼을 거부하며 내뱉은 마지막 말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나 당신 아내야. 법적으로 아직 그렇잖아. 법적으로 아내. 이 말을 더 이상 강소연의 입에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소연이 먼저 불륜을 저질렀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 취급하며 경멸어른 눈빛으로 쳐다보던 강소연의 행동은 아직까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불륜이란 이름도 죄책감도 피하지 않고 던졌던 그날의 태도는 오천수가 지금껏 살아오며 들은 말 중 가장 잔인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당신밖에 없다며 울며불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내 전부였다는 걸. 그 남자 때문에 다 망했어. 전 재산 사기당하고 나니까 정말 눈이 떠졌어.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 당신같이 괜찮은 사람이 없다는 걸. 한 번만 용서해줘. 영주 아빠. 오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더는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하려 하자 강소연 측에서 협의 이혼 거부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단독 소송으로 넘어가자 그녀는 무려 가정유지 노력 중이라는 소명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가정을 깬 사람이 이제 와서 가정을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꼴에 오천수는 분노를 넘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문미순과의 관계는 그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순은 말했습니다. 천수야. 나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네가 강소연 씨와 완전히 끝났다는 확신을 주기 전까진 난 한 발짝도 못 움직여. 오천수는 그 말이 뼈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미순을 지키고 싶었고 동시에 소연과의 유령 같은 결혼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강소연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자. 나도 너도 이 상태로는 누구 하나 행복해질 수 없어. 강소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여자 괜히 기다리게 하지 마. 나 안 놔줄 거니까. 너 불륜으로 이혼 요구했던 거 녹음돼 있는 거 알아? 강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잖아. 그동안은 영주 생각해서 내가 한 짓들 그냥 묻어가기로 결심했어. 근데 네가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달라지지. 내가 한 짓들 다 까발리고 너랑 이혼할 거야. 내가 옛날에 한 짓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어. 난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날 거야. 그리고 널 법적으로라도 끝낼 거야. 며칠 뒤 오천수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강소연이 과거 불륜 상대였던 김도훈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 여행지 사진, 그리고 그녀가 직접 얘기한 이제 우리 그만하자. 난 사랑하는 사람 있어 라는 육성 녹취까지. 결정적이었던 건 강소연이 김도훈에게 보낸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금이라는 메모와 함께 오천수가 지급한 위자료 대부분이 그 계좌로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법원은 불륜 및 경제적 손실 유발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오천수 측 손을 들어줬고
위자료 감면은 물론 오히려 강소연 측에 일정 배상 의무까지 부과했습니다. 결정문을 손에 쥐고 돌아온 천수는 술도가 앞마당에 서서 미순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났어. 그 여자가 아닌 미순이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미순은 그 말에도 망설였습니다. 그녀가 진짜 원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천수는 술도가로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오천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저 오천수 이제 미순이와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맘고생 많이 했지. 모두들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일은 다 잊고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마광숙의 따뜻한 말에 이어 한동석도 말을 보탰습니다. 천수 동생, 결혼식은 LX 호텔에서 해. 날짜 정해지면 내 비서실장한테 말해서 예식장 홀 미리 잡아두라고 해놓을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소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녀는 이제 완전히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천수는 조용히 미순을 찾아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날 떠나지 않아줘서 더 고마워. 미순은 그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났구나. 그동안 천수 너도 나도 참 고생 많았다. 그치? 두 사람은 가만히 두 손을 맞잡으며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며칠 뒤 LX 호텔 로비에는 예비 부부의 이름이 새겨진 웨딩 리허설 명단이 올랐습니다. 오천수 앤드 문미순 -6월 예식 예정.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술도가 식구들 사이에서도 축하 인사가 오갔습니다. 마광숙은 누구보다 밝은 얼굴로 미순의 손을 꼭 잡았고 술도가 형제들은 각자 방식으로 축복을 전했습니다. 영주에게도 축하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새 출발 축하해요. 그동안 엄마가 아빠 너무 괴롭혔지? 내가 말려도 봤는데 소용없더라고. 아빠, 다 잊고 그분이랑 행복하세요. 학기 중이라 결혼식에 참석 못해서 미안해. 방학하면 두 분 보러 한국 잠깐 들어갈게요. 그래, 고맙다. 영주야,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한국 들어오면 보자. 또 연락하자. 긴 시간 끝에 찾아온 진짜 사랑. 이번만큼은 누구의 방해도 없이 두 사람의 봄날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모여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저의 상상이 들어간 예상 스토리로 본 드라마의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